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보름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출을 20조 2천억 원 확대하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 10조 3천억 원을 포함하는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여력 보강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돈풀기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비 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국민 4,800만여 명에게 나눠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위 10% 계층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보편성과 선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체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어떤 부담을 지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30조 5천억 원은 국가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질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무한정 풀 수 있는 자원이 아니며 단기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현금성 지급은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고물가와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정책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돈풀기 정책부터 앞세운다면 향후 정치적 위기나 지지율 하락 시점마다 같은 방식의 포퓰리즘적 대응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남미의 포퓰리즘 정권들이 자주 택했던 전철이며 그 결과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재정 파탄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반응을 보면 국민들은 매우 상식적인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치킨 1마리 5만원 입겔, 미쳤네, 나라 베네수엘라 된다. 근데 저거 누가 갚음? 반장선거 반장되고 햄버거 돌리내는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의 우려이며 대통령으로서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된다. 이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나 유머가 아니라 무분별한 현금성 재정 지출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을 경고하는 매우 상식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화라는 표현은 통상 정치 지도자들이 단기적 인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재정을 남용하고 그 결과로 물가 상승과 재정 파탄, 통화 가치 폭락, 경제 붕괴 등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 사례를 지적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로 인한 풍부한 외화를 바탕으로 2000년대 초부터 무상복지, 각종 보조금, 현금 지원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조개혁이나 산업 다변화에는 소홀했습니다. 결국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화폐 발행으로 해결하려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치명적 위기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 쿠폰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10% 환급, 공연영화미술관 할인 쿠폰 780만 장 배포, 소상공인 대상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의도한 바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채무 탕감 정책은 선의로 채무를 갚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도리어 허탈감을 줄 수 있으며 정책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세입은 부족한데 세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가올 2030세대가 감당해야 할 짐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미 한국의 국가 채무는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추경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무책임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은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의 추경은 단기적인 민심 달래기 혹은 지지율 부양을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고자 한다면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창업 지원 등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돈을 나눠주고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경기가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면 또다시 쿠폰이나 지원금으로 대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특히 2030세대는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정부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이며 청년 세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업난과 고물가 그리고 주거난 등 복합적인 경제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보다 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생산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선심성 지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들도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돈풀기는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추경의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소비 쿠폰은 국민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 빚의 고리로 기록될 것입니다.